자, 이번 시간은 주제 7번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이 동학이 가리키는 건 뭐냐, 요거를 짧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은, 자, 동학은 종교의 일종의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조선 후기에 서양의 학문, 서양의 종교, 천주교 이런 게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서양의 학문을 가리켜 서학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항하는 우리 고유의 동양의 학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동학을 만들은 최재우, 나중에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현혹시켰다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처형당해요. 최재우는 처형당하고 동학도 점점점 세력이 약화되었는데, 자, 이렇게 세력이 약화된 동학이 어떻게 해서 세력을 다시 길러서 동학농민운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시기 시대적 배경 상황은 어땠냐? 좋지는 않았다. 왜? 청나라, 일본의 상인들이 조선에 대한 경제 침투를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청상인은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내륙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세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쌀 뺏어가고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 또 자,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가지고 삼정이 여전히 혼란스러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 많이 뜯어가고 관리들 부정부패 심하고 또 뭐 이런저런 사건,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외국 애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그거를 돈을 이제 외국 애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농민들에게서 걷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 농민들의 불만이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외세에 대한 반감, 어떤 반대하는 감정도 심해지고 국내 정치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풍선 같은 걸 바늘로 콕 하고 터트린 게 있었다. 그게 뭐다? 동학이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동학이 점점 세력을 확산을 해 나가고 있었다. 최재우가 죽고 나서 이후 2대 교주 최, 시, 형 때에 이르러서 이 교단을, 단체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포접제라고 해서 여러 개의 집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서로 신앙생활도 하고 정보 전달도 하면서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갔고, 이러한 교단 정비를 통해서 동학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늘어난 세력을 바탕으로 어떤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에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자, 교조, 우리 종교의 조상님 누구? 최재우. 최재우가 억울하게 사이비 만들어서 막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이렇게 이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이 교조, 종교의 조상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교조, 신원 운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주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도 나와? 정치 이야기도 나오는 거야. 점점점 종교적인 요구를 했던 이 집회가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데 이르르니 대표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냐? 외세, 외국 세력을 배척, 물리쳐라. 탐관오리 처벌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자, 보통 이 교조신원운동은 저쪽 충청도 쪽에 공주 그리고 저쪽 광화문 쪽까지 올라와가지고 단체로 막 상소하고 시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정치적 요구는 보은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다라고 해요. 참고로 보은 집회에서는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데 이르렀다. 자, 어쨌든 이렇게 농민들의 요구 외세배척 탐관오리 처벌 들어줬을까? 안 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이러한 불만이 드디어 폭발하게 됩니다. 전라도 고부라고 하는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니, 자, 이 고부 봉기는 뭐냐? 원인은 뭐냐? 고부 지역에 새로이 군수 사또가 왔어요.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백성들 삥을 뜯었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수탈, 세금도 많이 걷고 말 안 들으면 막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자 동학의 그 지역의 동학의 어떤 지도자, 여기 어떤 전봉준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이대로는 못 살겠다, 가라보자 라고 하면서 전봉준 중심으로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발통문이라고 해가지고 사발을 이렇게 놓고 사람 이름을 막 적어가지고 참여자를 모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농민봉기를 일으키고 조병갑은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 고을이 뒤집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새롭게 온 군수 사또가 야, 너희들 억울한 거 알았으니까 내가 잘 처리해줄게. 이제 이만 물러가. 이렇게 어르고 달래주니까 뭐 해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은 고부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단은 해산했지만 요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동학 전체 어떤 여러 개의 단체, 조직들이 확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니 동학의 1차 봉기라고 하고, 자, 이거는 뭐냐? 자, 고부 봉기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고부 지역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라고 하는 공무원이 내려와요. 그래서 공무원이 내려와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말이 진상조사지? 그냥 농민들 불러가지고 야 네가 사건 일으켰어? 라고 하면서 농민들 불러가지고 막 탄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야 우리의 억울함을 막 달래주고 막 뭐 잘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해산시켜 놓고 이제 또 와가지고 탄압을 하네?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자, 이런 농민들의 봉기가 이제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여러 개의 지역이 연합해서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1차 봉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민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군, 공식적인 군대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러한 군대를 자, 황토현 그리고 황룡촌에서 물리칩니다. 정부군을 이렇게 황토현 이런 데서 물리치고 나서 전라도 지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었던 전주를 점령하기에 이르러요.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라도 지역을 거의 뭐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야, 얘네들이 이제 농민군이라고 우습게 봤더니 정부 군대도 박살내네? 안 되겠는데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어디에?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줬던 청나라에 원군, 지원군을 보내달라 요청을 해서 그 결과 청나라가 병사들을 파병을 하게 되는데, 청나라가 파병하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텐진 조약으로 일본에 알려주는 거야. 텐진 조약 내용, 조선에서 청일 양군 철수하고 나중에 조선에 군대를 보낼 시 서로 알려준다 했거든. 청나라가 일본에게 우리 군대 보낸다라고 하니까 일본 애들도 야 그럼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우리가 좀 보호를 해줘야겠는데 이런 구실을 들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실상 일본의 진짜 목적은 이 기회에 청나라를 어떻게 한번 해보고 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을 펼쳐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청나라 군대도 오고 일본 군대도 왔어. 정부도 이렇게 되니까 당황하기 시작해요. 농민도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농민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화해를 위한 회의를 하게 돼요. 화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하냐? 전주에서 해요. 그래서 전주에서 우리 화해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체결하게 되니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그 청나라 일본 애들에게 꼬투리 잡힐 일 하지 말고 우리 이쯤에서 하고 잘하자, 바꾸자, 개혁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농민군은 철수를 하는데 뭐 그냥 철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집강소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정치개혁하겠다. 관리들한테만 맡기니까 잘 안 되네. 우리가 정치개혁하겠다. 관리와 농민이 공동으로 어떤 개혁을 해나가는 기구, 집강소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면서 전라도 지역에 대한 정치 개혁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농민군 철수했던 농민들이 다시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왜 그러냐? 자, 동학농민운동군이 농민군이 해산했어. 그래서 정부는 청나라 일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동학농민운동 이제 진정됐으니까 너희 이제 돌아가. 왔지? 미안해. 돌아가. 이렇게 하는데 일본 애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 애들은 이 기회를 삼아서 군대를 조선에 보낸 이 기회를 자기들이 어떻게 한번 해봐가지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청나라를 물리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일본은 그럴 수 없다. 니들이 이렇게 계속 사건 사고가 나는 건 정치가 썩어 빠졌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대신 어떻게 너희를 도와서 조선의 정치 개혁해주겠다. 이런 핑계를 내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던 청나라를 선제 공격, 기습 공격하면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농민들에게 전해지니까 농민들이 야, 일본 애들이 경복궁으로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국왕을 인질로 잡고 청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면서 농민군들이 2차 봉기를 하게 되니 이 2차 봉기에서는 기존에 1차 봉기에 참여했던 남쪽 지역의 동학 교단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참여를 안 했던 1차 봉기에는 참여를 안 했던 북쪽 지역의 교단까지도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2차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농민군은 일본군과 정부군의 연합부대에 맞서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정부군이 농민군 제압하려고 왔어요. 일본군과 손잡고. 그래서 그 결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이 엄청나게 커다란 패배를 당해서 괴멸됩니다. 그리고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도 하나 둘 체포돼서 처형이 되면서 농민운동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점은 이때 농민군을 이제 진압하고 학살했던 게 일본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리, 우리나라 양반들도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군 혹은 동학을 믿는 동학교도들을 많이 학살했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양반들은 민보군이라고 하는 걸 형성해가지고 농민군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지만 그 영향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냥 실패로 끝난 거냐? 그렇지는 않다. 이 농민군들이 이렇게 1차 봉기, 2차 봉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외쳤던 그러한 목소리가 이후에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도 영향을 주었다.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다. 이거고, 이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실패했지만 농민군 일부는 남아가지고 외세에 저항하는 투쟁을 지속했다. 대표적으로 영학당, 활빈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자, 1차 봉기는 성격을 보면은 얘네들은 처음에 일어난 게 뭐냐? 정부의 어떤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거였어. 요거에 반발하는 거였어. 그래서 반봉건이라고 해요. 봉건은 어떤 구시대적인 불합리한 옛날 방식의 어떤 정치구조, 사회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1차 봉기는 반봉건, 정치구조를 바꾸자, 반대하자 이런 거였다면 2차 봉기는 왜? 일본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반대한다. 반외세라고 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1차 봉기는 반봉건, 2차 봉기는 반외세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